대한민국 최소 근육수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입니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할 고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일요 경마 부산 중계레이스 별대박의 UCC 방송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고래사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이제 새롭게 11월의 첫 번째 경마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요 경마는 원래 월초 경마 11월의 첫째 주 첫 번째 경마일이지만은 흐름은 월말 경마 10월의 마지막 주로 편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흐름은 마지막 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별대박이 또 항상 시작이 중요하고 또 월초에 워낙 강한 상황 매달 또 연이어 들여오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또 많은 것으로 또 보답을 만들겠습니다만, 특히 부산 6개 경주 또 별대박의 또 이름에 걸맞는 또 고래배당 체포로 또 수천 명의 패밀리 팬 여러분들께 보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 또 부산 중계레이스 옆에서 별대박의 도움 말씀을 함께 해주실 개건 해설가 진 실장 위원님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일요 경마는 또 부산 6개가 합니다. 부산에서 또 대상경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대상경주가 있습니다. 경상남 도지사배 오픈. 그 경상남 도지사배는 또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대상경주고, 항상 보면은 또 이런 또 커다란 대상경주가 있을 때 흐름은 전부 다 중배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 실장 위원께서는 이번 주 일요 경마 부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거의 일요 부산 경마는 터진다. 반절 정도는 중배당 이상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편성이 쉬운 경주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마는 그리 만만한 경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에서 터지는 경주 하도 뒤로 빵빵 맞는 경주가 워낙 많습니다. 부산 경마는 꼭 중배당 고배당까지도 배팅을 초점을 잡고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이라이트 경주가 있는 대상 경주가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또 일요일 또 수많은 또 경마 팬 여러분들께서 또 경마를 즐기시기 위해서 경마장과 지점을 찾으실 테고, 또 그 분위기를 타고 또 수많은 또 고배당도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경주만 좀 출전 두수가 조촐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들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또 별대박이 또 고래 관리마들 가지고 또 좋은 예상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지난주에 적중 배너부터 모시겠습니다. 아주 난리 바다 불바다 싹쓸이였습니다. 싹쓸이. 지난주에도 별대박이 부산에서 무려 97.7배를 비롯해서 90배짜리 19배짜리 18배짜리 등등등 수두룩해요. 지난주에도 그 앞에 배너에 일일이 다 실지를 못했어요. 부산에서 마쳤던 메인 승부 같은 거 8배 이런 건 아예 싣지도 않았습니다. 배당이 두 자릿수 이상만 그 앞에 배너를 통해서 또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월초지만은 월말과 거의 개념은 비슷하고 또 좋은 성적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요 경마 진장님께서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약간은 이렇게 영혼이 많은 경주가 너무나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적중도 그다지 많이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좋은 적중을 이끌어내시겠죠. 네. 이번 주에 또 진장님께서 또 워낙 또 적중이 뛰어나신 전문인이시니까 또 좋은 결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경마는 경마가 도박이죠. 네. 도박입니다. 도박은 경마고 경마는 도박이고, 이 도박의 뜻은 갬블이죠. 네, 갬블입니다. 갬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게이밍은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 갬블링은 갬블,
도박을 얘기하는 거죠. 경마가 왜 도박이냐면은 이 갬블이기 때문입니다. 갬블의 뜻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툰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경마도 금품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돈 걸고 하는 거지 경마를 돈 안 걸고 하면 그 마사회가 문 열겠습니까? 이제 뭐 이달부터는 돈도 받죠? 주차비?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무료고 다음 주부터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비도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12,000원 받습니다. 그 주차비를 글쎄 12,000원을 받는데요. 그 주차장도 아주 거지같이 그냥 막 따닥따닥하게 만들어놔서 차 어디 그 파고 들어갈 틈도 없어요. 앞에서 차 한 대 오면은 그냥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식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외길 통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그런 난리를 치고 앉았는데 거기다 주차비까지 12,000원씩 이제 그 본장에서 돈을 받습니다. 뭐 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돈 받는 거야 뭐 지네들이 받고 싶으면 받는 거지 뭐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마 자체가 또 이 도박 개념인데 그전엔 도박하라고 그 도박장 많았잖아요. 바다 이야기도 있고 백경도 있고. 네, 맞습니다. 가면은 음료수도 공짜로 주고 그 입장료도 안 받고 수지로 빵도 갖다 놓고 예. 빵도 주워 먹어도 되고 커피니 음료수니 다 공짜인데 무슨 경마장은 왜 그걸 다 돈을 받는 거예요? 저도 약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카오도 많이 가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환급률이 가장 비싼 게 우리나라 아니 돈 떼는 게 가장 비싼 게 세금을 그 무지막지하게 빼면서 거기다 주차비까지 받고 입장료 올려받고 할 짓 안 한 짓은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런 쪽에 머리 쓰는 데는 아마 1등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귀하신 손님들이 그 레저 스포츠를 지네 말대로 레저 스포츠인데 레저 스포츠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받고 주차비 받고 또 돈 배팅하면 거기서 똥 뜨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똥을 뜯고 참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또 거기에 또 적응이 되겠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던데 200만 원 이상은 또 세금을 뗀다는 소리가 법안 통과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 때문에도 난리가 난 거예요. 200만 원 이상 되면 네. 세금을 또 떼니까 그동안은 뭐 100배짜리 이상이면 돈을 떼었고 네. 또 500만 원 이상 돈을 차지하면 돈을 떼고 거기다가 지금 배당판에 게시되고 있는 것도 금액이 그 28%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고 거기다 또 200만 원 되면 또 뛴다니까 그 올여름에 그런 게 있었으면 경마장에서 서명운동 별대박도 했어요. 근데 뭐 해봤자 뭐 아무 의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서명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엔 그게 통과를 했다고요. 예, 입장료를 또 올린다는 소리도 있고 정말 악재만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장은 좀 도박장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전에는 그 우리가 그 소시적에 뭐 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간 한복판에 가서도 담배를 물어도 아무도 그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8, 9년 전, 10년 전만 해도 구간 1층부터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아니야 뭐 나중에 졌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때는 손님들 많이 졌습니다. 경마장에 아주 막 차고 넘쳤어요. 지금이야 흡연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그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별대박도 흡연을 합니다만 그 상당히 좀 어쨌든 기분도 많이 나쁘죠. 도박이 잘 안 되는데 노름이 잘 안 되는데 담배가 땡기면 좀 피고 오라는 거지. 그걸 뭐 그게 좋은 거라고 레저 스포츠라고 뭐 무슨 뭐라고 그걸 다 못하게 하고 앉았고 이제 경마장이라고 안 부르고 다들 그 레츠런 파쿠르 해서 부르잖아요. 공원이라고. 공원이라고. 공원은 얼어 죽을 공원인가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 피 터지는 데인데 거기가 눈물 콧물이지. 거기가 무슨 전쟁터죠. 그런 놈에 대해서 그 주차장은 완전 그 거지 마냥 막 그 다닥다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돈 뜯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별다박이 왜 이런 소리를 드리냐면은 그러면 결국엔 이 사설경마 그 맞대기 쪽으로 다 휩수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란 돈 다 뜯어먹고 그 한번 가려면 그 멀고 힘든 데인데 거기 찾아가는데 그것도 힘들은데 사람은 많아서 배팅할 데도 없고 이제는 뭐 다 지정도 좌석제실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 좌석제실이 다 있으니까 거기 펴주고 표 일찍 못 사서 못 들어가면 배팅도 못 해요. 거기가 지점도 다 그 모양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입장료나 더 받고 주차장비 받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다 받는 거죠. 어디 공원에 오는데 무슨 입장료를 그렇게 오래 많이 받아버리고 주차비 받고 그 한마디로 그 서민분들 그 어린아이하고 그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 소풍 나오듯이 놀러 올래도 그 부담돼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사설로 가라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좀 많이 있는 것 맞대기로 같습니다. 보내버리는 거지. 맞대기 천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맞대기 천국. 그 뭐 맨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한 8, 90% 맞대기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예. 맞대기 막 그 저렴하니까 표가. 지옥에서 찍자서부터 까는 인간들서부터 뭐 별의별 다 있던 거죠. 그게. 아주 정말 별대박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든지 다 그 적시적소가 거기에 어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별대박이 볼 때는 우리가 막걸리 먹을 때 그 휘쭈그리한 데서 찌그러진 주전자 통에다가 이렇게 막걸리 받으면 맛있잖아. 그렇죠. 어디 뭐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막걸리 따라 먹으면 맛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도 맛없거든 그게. 산에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격주에 어울리게 누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경주수만 늘려놓고 경주 간격만 줄여놓고 아주 징글징글 뛰어다니게 하고 아주 막 갈수록 옛날에는 경마를 하루에 12개 했어요. 딱 12개. 그 쌍승식도 나오기 전에 뭐 쌍승식 나오기 전에 거의 뭐 경주마가 7마리 8마리만 뛰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많이 뛰면 10마리. 그리고 쌍승식이 나오고 나서 하루에 3경주 쌍승식 할 때만 해도 정말 경마장 분위기 좋았어요. 한 경주에 거의 한 100억씩도 실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배팅들 많이 하시고 즐겁고 가면 도박장 아니 그 경마장 분위기가 나고 경마장이 경마장이지 뭔 파크예요 파크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가 또 이게 또 일요일 또 11월에 월초 경마인데 그 부산은 6개 합니다만 또 곳곳이 또 배당의 메리트 행진이 있을 겁니다. 또 좋은 예상해서 우리가 뭐 주변 환경이나 이 주변 그 모드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겠지만은 뭐 앞으로는 주차비도 받고 더 복잡한 일이 많지만은 뭐 더더욱 그럴수록 경마 예상을 하는 저나 지휘장위원은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좋은 예상을 해가지고 또 불편한 가운데서도 배팅을 하시는 즐기시는 경마 배팅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요 경마 부산 별대박의 승부경주부터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승부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별대박 146 3개의 승부처 준비하고 있습니다. 1경주, 4경주, 6경주. 네, 4경주를 오늘 대상경주 별대박이 고래사냥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그 진실장 위원께서는 오늘 공지를 2개의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산 2경주, 부산 5경주, 2경주, 5경주 2개의 승부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요 경마 또 준비한 게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사설은 여기까지만 접고 일요 경마 부산 1라운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1라운드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별대박의 준메인 승부경주 노리고 있습니다. 출전자 수는 조촐하지만은 그 8마리 뛰는 경주일지라도 배당은 직결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이 월초이지만 월말 분위기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고 지난번에 철저하게 눌러놓고 그 쓰레기 같은 말머리로 안 갔던 놈이 한 마리가 나와 있어요. 아주 뭐 가꾸시를 위주로 그 마방이들이 감춰놓고 오늘 한번 쑤실 것 같은 그런 마필이 나왔는데 별대박은 그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승부를 볼 겁니다. 별대박이 지난주에도 부산 1경주가 별대박이 준메인 승부처 앞에서 영상 보셨죠? 그 배당판 인기순위 8위 1유천이었습니다. 7번 김동영의 1유천 그거를 배팅의 축으로 우리는 12번 그 페로디도 포머로인가? 네. 그 이름도 길고 그 네. 어려운 이름 조성곤이 7번 12번 복성식 18.9배 싹 갖다가 쑤셔 쳐봤고 우린 적중을 했어요. 별대박이 그 12번 조성곤이 배팅의 축이 아니었고 7번 1유천이 배팅의 축이었습니다. 인기순위 8위 200판 그건 뭐 2번을 데뷔하고서 땡겨놨단 말이에요. 네. 완전 쓰레기 같은 말머리로 마필의 잠재력을 감추고 그 능력을 은폐시킨 거. 별대박이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이지 별대박이 무슨 뭐 개대끼리나 쑤시자고 그 찌라시 들고 다니면서 그 찌라시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 100만 개 맞춰도 못 이겨요. 경마를 이길 수도 없고. 별대박은 안하짜리 복병을 찾는 고래 사냥꾼입니다. 그 감춘 것들, 안 간 것들, 승복이 필요한 것들, 그런 걸 노리고 별대박은 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부산 1경주도 별대박이 그런 마필 찾고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서 별대박이 그 안간 마필 가지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적중을 들여서 1경주부터 보탬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부산 1경주 그 진실장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총 8마필이 단촐한 편성입니다만 상당히 배당의 메리트는 있는 경주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 게이트 1번 해피 하나라는 마필. 자, 휴양 공백 이후 초전한 마필입니다. 물론 승군전은 맞는 마필인데, 자, 국산 2군의 불패동자라는 마필보다 밀리지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탄력감이 좋습니다. 자, 조성근 기수 한 장에 1번 해피 하나라는 마필. 맨바닥 후미권만 아니라면 1000m 단거리에서 충분히 날아올 수 있는 추임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번 해피 하나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 1경주에서 오늘 별대박이 우선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는 지금 외곽에 있는 7번 롱 스트라이트. 그 16조 김재섭이가 그 이 마필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땡겨놓고 있는 말인데, 이거는 오늘 5kg 감량을 받고 그 서울경마장 이찬호의 친동생 이용우가 이걸 기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 거리가 1000m를 다시 나왔지만은 얘가 스타트는 빠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다지 느린 마필도 아닙니다. 이번에 선행은 2번 그린미르, 그리고 여기서 3번 배다리 대왕, 외곽 6번 에이스 명운, 그리고 5번 레이스 신까지 선두권 가담이 가능하고 2번 그린미르가 단독 선행의 가능성은 가장 높아요. 하지만 2번 그린미르는 그 등어리가 그 노조무 토미자와 지난번에 선행 가다가 또 뒤져버렸고, 그 일본 애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선행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노조무 토미자와가 지난번에 또 팔렸어요. 대끼리는 아니래도 빨갱이 한 7, 8배 팔린 말입니다. 그 노조무가 빨갱이가 가능해요? 약간 빨갱이는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보단 못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 항상 별대박이 거기에 100만% 걸고 있죠. 여지없이 지난번에 그 서라벌 공주라는 강축이 서 있다 보니까 얘가 최선을 다했든 안 했든 간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코차로 3차겠는데, 이번에도 2번 그린미르가 스피드를 뽑는다 해서 좀 인기를 모을 겁니다. 1번 해피하나하고.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오히려 숨겨진 그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은 7번 롱스트라이드. 일단은 최근에 임성실이 타고서도 입상을 못 해왔던 마필, 오늘 약간 배당과 직결될 수 있는데 인기는 한 3, 4위권 예상이 됩니다만 7번 롱스트라이드 이번에 주목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3번 배다리 대왕, 그 이성재가 그 잘하는 것이 그 1경주의 입상률이 뛰어나요. 이성재는. 그리고 마지막 경주에 그나마 입상률이 있습니다. 중반에는 거의 못 들어오고, 그게 이성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대박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경마 30년 했습니다. 별대박이 그 마력을 통해서, 확률을 통해서 항상 경마를 그 예상을 드리고 있고, 이번 3번 배다리 대왕을 이성재가 올라갔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1경주에 잘 들어온다는 거죠. 요거는 최근에 계속 결정력 부족은 보였지만은 오늘 인코스고, 그리고 좀 더 요거는 스피드 가이드 병행이 가능하고 1000m로 단축된 거리,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별대박 이번 부산 1경주는 준메인 승부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한번 그 미친 불바다 상황, 바다 불바다, 지저분하게 대끼리 잡배당 빨갱이 수시자고 준메인 승부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인기 100판 7번 1유천을 넣고 승부를 본 거잖아요. 그 2번 땡겨놓은 거 3번째인데 그냥 가는 거고, 김동룡으로 등어리까지 바꿨는데 그냥 갖다 꽂는 거죠. 스타트가 가장 빠른 놈이 올라갔는데, 별대박이 그런 거 잡는 게 별대박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산 1경주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적응해 주시면은 전율로 적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진실장 위원님께서 오늘 준메인 승부를 보고 계시는 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2경주는 진실장 위원께서 어떻게 또 풀어가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경주를 준비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어느 정도 조교 때 만들어진 마필입니다. 자, 5번 누리불패라는 마필인데 물론 현장 애시장 상태를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배팅이 중심에 있는 마필이다.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포시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보넬리 기수 한 장의 직전 경주 충분히 전개 과정만 꼬이지만 않는다면 이 마필은 입상까지는 무난해 보인다. 마필. 자, 배팅의 중심에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누리불패라는 마필을 넣고 이번 경주 정확하게 배당까지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누리불패 30주 울줄리 감독 오늘 보렐리를 태워놓고 다시 한번 또 승부를 푸는 경주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번에 안쪽에는 2번 그 시선 포착이 나와 있는데 그 서울 경마장에서 내려가 있는 2억 덩어리가 오늘 기승을 합니다. 그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그 2억 덩어리가 기승을 하는데 감량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출전 주기도 앞당겼고 그리고 코스도 괜찮고 또 2억 덩어리는 서울서도 스타트가 있는 덩어리인데 부산 가서도 스타트가 있을 겁니다. 그 2억이가 최근에 한번 부산 가서 대상경주 때 그 유연명이 떨어질 때 같이 낭마했죠. 네, 같이 낭만했습니다. 그 이쿠야스 구라카네가 뉴욕 블루를 밀어버려가지고 예. 그 홀딱 떨어지고 거기에 그 2억이도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마필 타고서 있다가 홀딱 같이 떨어졌죠. 근데 2억이는 안 다치고 유연명이는 병원에 누워 있고 그런데도 2억이가 또 부산을 갔네요. 네, 이번에 갔습니다. 대상경주 때문에 갔습니다. 2억 덩어리가 기승하는 2번 시선 포착 오늘 단축된 거리고 오늘 의지도 괜찮고 요거 좀 세게 관심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산 이경주에서 그 진 실장위원님의 준매인 승부처입니다만 이번에 별대박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병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배당권인데 이거 3차권 안에 들어오면 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4번 빙고스타. 이건 8월 23일 1200에서 조이원이가 타고서 대가리를 쳤는데 조이원이가 기수인가요? 감량기수입니다. 감량기수. 조이원이는 별대박 기수로 생각을 안 해요. 그 서울의 조한별이 그 부산의 조이원이. 근데 조이원이 타고도 이걸 대가리 깠던 건데 그 지난번에 10월 2일에 조이원이 또 다시 탔는데 인기 1위 완전히 강축으로 팔린 겁니다. 근데 조이원이가 못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오착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애들은 그 기승을 해봤자 그 그냥 도개찐이 도개찐. 도찐개찐. 네? 도개찐. 네. 오면 말고 없으면 말고예요. 누가 욕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 뭐 인기 1위 팔리고 못 들어와도 욕도 안 해요. 조이원이니까 그렇지. 이라고도 만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오늘 이용호를 태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별대박이 그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떴다방이 뭔지 아세요? 떴다방. 떴다방이 그 아파트 떴다방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차 같은 거 부서지면은 그 교통사고 같은 거 접촉사고 나면은 땜빵 여러분들 그 땜빵 하려고 떴다방 보내시잖아요. 아니면 뭐 그 서비스 센터도 보내고. 근데 떴다방은 좀 가격이 싸잖아요. 약간 싸죠. 근데 떴다방하고 이 저 AS 센터 그 본업하는 데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아무래도 대강대강 하는 게 있겠죠. 떴다방은 일을 2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떴다방 애들 그 습성이죠. 그 김길 그 한상복이네 23조. 그 안쪽에 19조 김영관인 하면은 AS 완전 오리지널 센터라고 보면 되는데 23조 한상복이네 하면은 그냥 떴다방을 보시면 됩니다. 떴다방. 한 번에 일이 안 끝나요. 완전 날림이라서 2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대가리 팔리고 못 가니까 오늘 덩어리 바꾼 거 이용으로. 이거 뭔가 한번 그 냄새가 나는 거죠. 한번 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용우가 아무리도 뭐 신인일지라도 조위원보다야 훨씬 말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덩어리고 이번에 4번 빙고스타 안쪽에 내려와 있고 스피드도 가능하고 오늘 1200이고 4번 빙고스타 오늘 요거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배당권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외곽의 9번 코리안텍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 마필은 뭐 저는 하자는 없습니다. 소속팀 앞에 국산 6군 끝판질주라는 마필보다 상당히 여유있게 앞섰고 스피드가 여전히 잘 나오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김영군 기수가 어떻게 기승수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이게 그 승군전에 올라왔는데
그 사이즈는 약간 좀 밀려요. 이게 마필 사이즈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불량줄에서 17초에 우승을 했는데 주파 기록도 많이 떨어지고 뭐 5번 누리불패 같은 건 뭐 15초대 이착했는데 그만큼 좀 사이즈는 떨어지지만 감량이 2개 있고 뭐 역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이경주가 그 인기를 모아가는 애들 뭐 8번 동광제일, 구민성이 뭐 이런 것들 아주 뭐 지저분한 애들이 지금 팔릴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경주고 오늘 진 실장 위원님의 준매인 승부처 뭐 뚜렷하게 중배당으로 한구라 되나요? 네, 중배당 이상의 배당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배당으로 한구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별대박도 기대가 되는 레이스고 많은 분들께서 진 실장 위원 그 ARS 한번 동참하셔가지고 꼭 적중마건 함께 기쁨을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부산 3라운드는 오늘 여기서는 역시 출전도 수는 12마리 제법 많은데 혼전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못 건드리면 또 바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배당 대끼리 완전 쓰레기 바당은 이번 경주는 좀 무시를 해놓고서 막건을 복병을 위주로 한번 쑤시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별대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지난번에 뭐 인정을 했던 마필인데 바우덕이 이번에 나와 있는 경주인데 그 바우덕이란 마필은 별대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우덕이 네. 바우덕이 마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우덕이를 말씀해 주셨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난번에 이 바우덕이라는 그 마명의 뜻을 별대박 유시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우덕이라는 거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네. 그 남사당 배의 우두머리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남사당 배의 우두머리를 바우덕이라고 불렀어요. 무조건 그 우두머리를 바우덕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바우덕이라는 그 우두머리 한 명이 있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했던 데는 되게 수원 안성 이쪽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성에서 아마 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때 그 남사당패 우두머리에 그 이름을 마명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바우덕이. 이 바우덕이 박광순 마주께서 이번에 5번 새로운 기상하고 2마리를 소속조를 달리 꺼내셨는데 10번 바우덕이 오늘 이게 승군전에 올라와 있지만은 뭐 지난번 선행가서 우승했는데 오늘 요거에 상당히 좀 이번 경기는 별대박이 좀 다소 불안 요소를 갖고 봐요. 근데 좀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난번에 선행을 가가지고 또 뒷심까지 남기긴 했지만은 이번에 안쪽에 8번 스마트 젠틀맨이 나와서 선행은 불가하다. 그런 의도에서 이번에 8번 스마트 젠틀맨 부중 3.5를 더 달았지만은 얘가 선행 간다면은 이번 경주 10번 바우덕이하고 2마리가 한번 비비적거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거리가 1400이란 점에서 이변에 이번에 연출이 가능한 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진 실장 위원께서 조기 우승 앞에 소개 좀 해주시죠. 진 실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조기 우승 마필은 9번 화이트 퀸즈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스피드가 상당히 잘 나오고 뭐 컨디션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송경원 기수가 공을 들인 만큼 이번 경주 새벽 훈련 모습의 발걸음만 보여준다면 이 마필은 충분히 입상까지는 차지게 할 수 있지 않나 진 실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화이트 퀸즈. 이건 엑스플로잇의 자마죠. 경남 신문배에서 3착을 했는데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오뚜기 파워블레이드 얘네들한테 지면서 하지만 그래도 얘도 상당한 기량을 보여준 마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늘어난 거리고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별대박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가장 이번에 좀 관심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그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2번 금폭푸풍입니다. 이거는 구주 양기선 마방에서 오늘 다나카 마스카즈가 올라갑니다. 원래 적임등어리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 8월 14일에 다나카가 2번째 기승하고 이 거리 1400에서 선행을 못 가고도 선입으로 사코너 전방에서 대야시 감고 올라가는 능력이죠. 씹어버리고 바로 대가리를 깠는데 뒤따라왔던 능력마 페이 어텐션을 사마신 제끼고도 여유가 넘쳤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에 이거 이번 금폭폭풍이 이성재가 타고서 얘가 외곽에서 바닥 쓸다가 못 들어왔는데 직전 경기는 상대도 강했고 외곽이었고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쪽이고 적임등어리고 2번 금포폭풍, 오늘 요건 좀 세게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또 배당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최근에 얘가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이게 들어오면 한번 배당이 터질 겁니다. 바로 4번 호령제왕. 요것도 데뷔 초기에는 스피드도 곧 짧아주던 마필입니다. 요 4번 호령제왕은 오늘 김정웅으로 등어리가 바뀌었는데 이거 조길 때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요 마필도 상당히 조길 때 좋았던 마필입니다. 사군 마필이 있습니다. 탱크 파워라는 마필, 상당히 센 마필인데, 자, 그 마필에게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끈기 있게 잘 따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배당이 터진다면 4번 호령제왕입니다. 요거는 별대박 일요일은 부산 중계레이즈에서 따로 고래사냥 코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이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4번 호령제왕. 이건 한번 우리가 이제 쑤실 만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 4번 호령제왕 김정웅이 뭐 기수를 봐서는 뭐 어차피 들어오면 얘는 배당 기수인데 뭐 얘가 팔리는 마필이라면 우리가 뭐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하지만 덜 팔릴지라도 이 비인기권에서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등어리고 4번 호령제왕 분명히 관심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부산 삼경주도 혼전도가 있고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함께 관심 가져 주신다면 적중으로 보답을 만들겠습니다. 부산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별대박의 고래사냥 승부경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이번 부산 4경주는 좀 이례적으로 대상경주를 오늘 고래사냥 승부로 갖고 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제대로 터질 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터질 때 또 와 있는 게 전율의 승부사고, 오늘 이번 경주가 또 대상경주입니다만 뭐 서울과 부산에 또 통합경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여기서는 우리가 좀 강하게 고배당까지 한번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부산 4경주 그 진실장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상경주인데 오히려 19조 마방 마필이 아니라 다른 마방 마필들이 눈에 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해바라는 마필인데, 자, 지난경주 뉴욕블루가 넘어지면서 요 마필에 들어오면서 거의 배당이 터뜨렸던 경주 같습니다. 하지만 해바라는 마필이 상당히 조길 때 더 좋았던 마필 같습니다. 자, 스포나존에도 상당히 탄력감이 좋고, 국산 2군 라이징 파크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7번 레인에 라이징 파크라는 마필에 거의 못 따라올 정도로 상당히 탄력감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14번 해바라는 마필, 뭐 경륜이가 뭐 강하게 말머리만 몰아준다라면 요 마필은 입상한 자리까지는 차지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별대박이 오늘 이번 경주에서 경상남 도지사배를 그 고래사냥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면은 오늘 여기는 터져요. 그 100만% 터진다고 별대박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실장 위원님께서 14번 해발을 설명해 주셨는데 뭐 이마필의 기본적인 강단, 최근에 터져 있는 걸음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대박이 늘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그 대상경주를 우승하고 바로 이어서 대상경주 나와서 또 우승하는 마필은 거의 없어요. 이게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최근에 부산에서 딱 한 마리가 그게 있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최근에 록밴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록밴드만 2번을 우승하고, 하지만 지난번에 나와서 부러졌죠. 네, 트리플 라인한테 졌어요. 네, 대통령배 별대박이 UCG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번을 대상경주를 우승하는 말도 힘든데 3번을 우승하는 말은 정말로 드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록밴드는 별대박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역시 입상을 우승을 못했죠. 근데 이번에 14번 해봐, 이건 지난번 KNM배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오늘 이번에 경상남 도지사배에 또 우승을 거둔다면은 얘가 그 삼관마에 아주 상당한 기량을 보여주는 셈이 되겠죠. 하지만 그 이마필이 우승까지는 별대박은 이번에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경마가 거의 뭐 마력이고 그 확률이고
항상 경험으로 우리가 이 경마를 접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일단은 그 우승마로는 점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별대박이 다른 복병을 가지고서 고래사냥 한번 볼 수 있는 경주로 거의 100만% 확신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별대박이 뭐 고래사냥 승부처입니다만 그 두 마리의 마필은 우선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인기를 모아갈 마필이겠죠. 일단은 뭐 6번 장풍파랑, 그 19조 김영관 마방, 그 대상경주의 미다스의 손, 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뭐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이 마필 외에도 지금 마필을 뭐 두 마리를 꺼냈죠. 5번 샤프레이디하고 이번에 6번 장풍파랑, 워낙에 스피드가 막강하고 도주력이 출중하고 이번에 2000m 거리지만은 우리 2000m 거리는 또 선행을 단독 선행 주도하는 마필은 입상권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번에 이 마필은 어느 정도 별대박은 좀 세게 관심을 드리고, 이번에 별대박이 좀 제대로 오늘 여기서 한번 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3번 미즈마구입니다. 요거는 그 최근에 얘가 좀 공백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KNM에 나왔었는데 약간 인기는 모았지만 그 발주가 늦고 그 스타트가 느리다 보니까 바닥 쓸다가 가볍게 몸만 풀고 들어갔던 마필, 뭐 최선이 아니었고, 근데 오늘 이번에 3번 미즈마구란 마필은 이번 출장을 앞두고 상당히 거의 마체는 거의 뒤집어져 있어요. 이건 뭐 조선군이가 오늘 한번 이 마필 가지고 오랜만에 대상경주 한번 또 우승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3번 미즈마구 근본 사이즈는 앞으로 걸으면 더 나와줄 마필, 초반보다 뒷심은 무지막지한 마필인데 3번 미즈마구 요건 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산 사경주가 경상남 도지사배 대상경주, 뭐 별대박이 말씀드리죠. 터질 수가 있다. 고래사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대박의 안압짜리 고래 백판이 바깥쪽에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오늘 한번 터지는 거 노리고 하는 건데, 뭐 대끼리가 들어와서 빨갱이가 들어와서 별대박이 개망신을 당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뭐 대끼리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고래배당 선호하신다면 이번 주 별대박을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됩니다. 별대박이 뭐 여기서 못 맞추면 대끼리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맞추는 상황, 그냥 바로 우리는 짐 싸서 그 집에 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고래사냥을 아주 이례적으로 대상경주를 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꼭 항상 꼭 관심 가져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부산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부산 5라운드는 그 진실장 위원님의 그 메인 승부 경주 가고 계십니다. 예, 어떤 맥락을 갖고 계십니까? 메인 승부처로 삼았던 이유는 역시 3번 에크민이라는 마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 거의 어이없는 결과를 나타냈던 마필, 하지만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 나오는 샤프레이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에 거의 밀리지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탄력감이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임성실 기수 한 장에 3번 에크미라는 마필, 임성실 기수가 서두르지는 않는다면 이 마필이 충분히 입상까지는 도전 가능한 마필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넣고 정확히 3방 안에서 환수까지 꼭 이끌어낼 수 있는 마필. 자,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꼭 배당으로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3번 에크미요. 네. 이번 부산 5경주가 3번 에크미가 들어오면 배당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인기 한 그래도 3, 4위, 4, 5위권은 팔릴 것 같습니다. 얘가 들어오면은 이번 경주는 배당까지. 네. 이렇게 또 배당 메리트가 있는 마필을 가지고 오늘 승부를 보시는 경주입니다. 그 별대박 이번 경주에서 그 진실장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만 오늘 얘는 오늘 한번 노림수가 필요해요. 바로 1번 아이언 트레인. 이거 전혀 주목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초반보다 뒷심이 무지막지한 말이고 항상 최근에 외곽만 선회하다가 이 마필은 늘 늦추입으로 그 입상의 시기를 놓쳐왔던 마필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와, 샤프, 아메리칸 얘네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얘가 마지막에 그 라스트 타임은 12초 3, 아주 무지막지한 그 끝걸음으로 그 3착을 거뒀고 초반은 약했지만 얘가 뒷심에서는 오히려 결승선을 통과하고서도 그 걸음이 남는 모습을 보여준 마필은 1번 아이언트 레인입니다. 오늘 경주거리 1400까지 올렸어요. 지금 뭐 안쪽에 있지만은 4코너 전방에서 한번 외곽으로 뺄 겁니다. 이거 뭐 직선에서 한번 외곽 그
그 추입치기를 한번 잡는다면 1번 아이언 트레인, 그 노즈모 토미자와가 덜 팔릴 때, 안 보일 때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이고, 1번 아이언 트레인은 이번 주에 강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외곽에 12번 바다도시, 이건 어때요? 이 마필은 뭐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 같습니다. 최근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막판 라스트 추입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마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12번 바다도시. 요거 자체는 그 지난번에 나왔을 때 다나카가 기승하고 인기 1위였지만은 그 인기 1위에는 부합을 못했지만 입상은 이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나카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했는데 얘한테는 이 거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1400이 오늘 절대 무시는 못할 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오경주 역시 뭐 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 경주인데 진실장 위원께서 메인 승부처 잡고 계십니다. 3번 에크미를 세게 이번에 보고 계신 경주 같고 적중은 되겠죠. 적중도 자신 있고 이번 경주는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경주입니다. 네, 꼭 놓치지 마시고 그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의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6번 김어숙이 조언 맞추는 신흥고수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질주하신과 8번 최대 강자가 따라붙습니다. 6번, 3번, 8번 세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11번 세나도 걸음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신흥고수입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2마신 3마신 이상 벌렸습니다. 6번 신흥고수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5번 바람탄 그리고 11번 세나가 따라붙습니다. 6번, 5번, 11번 순입니다. 선두는 6번 신흥고수 바깥쪽 5번 바람탄입니다. 6번, 5번 두 마리 거리차 좁혀집니다. 안쪽 6번 신흥고수 6번, 5번, 11번 부산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 별대박이 부산에서 가장 배팅 강도를 가는 부산 A급 플러스 메인 승부 경기로 노리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또 완전히 또 배당이 터질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 배당의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별대박이 이런 경주를 늘 고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터질 수가 있는 경주에서 별대박이 제대로 된 아나짜리 관리말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전율의 승부사고 적중을 드리면서 짜릿한 중배당, 고배당으로 보답을 만들겠습니다. 그 별대박이 메인 승부처 하면 대한민국 전 지점에서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께서 폭발적인 접수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 별대박의 예상을 안 들으시거나 혹은 혼자 하시거나 혹은 다른 분들의 예상을 들으셨더라도 잘 안 풀리시고 혹여라도 좀 손해를 많이 보셨다면은 이번 부산 6경주 그냥 별대박을 믿으시고 한번 적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대박은 특히 부산 메인에서 매주마다 상당한 또 활약상을 보여드려 왔고 오늘 일요 경마 이번 부산 6경주도 별대박이 사활을 걸고 제대로 된 적중마건으로 보답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부산 6경주는 이미 그림 자체부터 배당이 나오는 경주예요. 경주거리 1600m 2등급 핸디캡으로 11마리가 출장을 하는데 우선 걸출한 능력마도 없는 경주입니다. 최근에 입상을 계속하고 있는 2번 미라클 라인도 승군전에 올라와 있고 또한 기본 사이즈는 있지만 기복도 심하고 또 부합세가 길어지고 있는 3번 낫 애니모어를 비롯해서 또 워낙 데크복크 패턴 인기를 모으거나 안 모으거나 늘 계륵 같은 마필은 또 5번 챔피언들이 이런 놈들 이번에 또 인기권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 외곽에 12번 스페셜 라인이 또 오늘 승군전에 올라와 있는데 그 등어리가 서울서 내려가 있는 서승훈이가 기승을 하면서 이런 놈들까지 인기를 모아갈 경주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동반 입상이고 뭐고 간에 이번 경기에 무조건적인 능력만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연대가 걸려있고 승부 의지가 높고 또한 이번 경기 레이스를 제대로 한번 이번에 운영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런 마필 갖고 우리가 한번 쓰실 수가 있는 경주고 별대박이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만 이번에 세게 보는 마필은 추천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한쪽에는 1번 금포대승 요거는 1600m까지 내려오면서 제법 적정거리를 만나준 마필입니다. 예전에 8월 14일에 영웅 챔프 볼드킹주 얘네들과 같이 뛸 때도 얘도 충분하게 우승까지도 가능성이 있던 레이스를 만났었지만은 오히려 초반 스타트부터 진로 방해를 많이 받고 또 진로가 막히면서 이 마필 입상을 못하고 3차까지 올라왔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2000m라는 또 거리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상대마다도 강했어요. 좀 그런 경주에서 고전했던 면이 있던 마필은 1번 금포대승이고, 오늘 감량이 점호가 있습니다. 등허리 조이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과도 직결될 그런 흐름인데 이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바깥쪽에 우리가 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질 마필이 있습니다. 지금 외곽에는 9번 미스터 카이죠.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좀 부합세는 길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한번 해볼 만한 상대를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9번 미스터 카이저란 마필의 또 기수가 등허리가 진겸 기수입니다. 지난번에 진겸이 이 마필을 기승을 해봤는데 최선은 아니었어요. 아예 시작부터 눌러 자빠지고 사코너도 외곽을 전개하면서 그냥 들러리 탐색용으로 탔던 마필인데, 하지만 라스트 타임이 12초대가 나오면서 아주 뛰어난 끝걸음까지 보여줬고 힘이 넘치는 모습을 남긴 마필이 9번 미스터 카이저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번 경주가 편성은 많이 내려와 있어요. 9번 미스터 카이저 약간 좀 덜 팔리는 구도지만은 좀 이런 마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별대박이 오늘 여기서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오늘 때려넣고 싶은 마필은 따로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그 마필 자체는 최근에 거의 꼴찌권에서 바닥은 쓸었지만은 기본 사이즈는 아주 우수한 마필이고, 오늘 한번 편성해서 때릴 만한 그런 등허리가 또 올라가 있고, 오늘 철저하게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고액배당으로 주민증 상황 보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 마필이고, 별대박은 지저분한 대길이나 저배당 잡배당은 있고, 여기서 뚜렷하게 좀 목돈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는 경주입니다. 별대박 부산 6경주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이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경주인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패밀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시청자 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억하셨다가 이번 부산 6경주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별대박과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1일 일요 경마 부산 중계레이스 별대박의 UCC 방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진 실장 위원님께서 그 다짐을 한 말씀 해주시죠.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꼭 조심하시고, 날씨가 추워진 만큼 상당히 배당의 메리트도 있는 경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또 이제 배당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왜냐면은 많이 터지는 그런 흐름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경마는 배당이 꽃이고 우리가 배당을 어떻게 잘 맞췄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은 저배당 대끼리 그 수십 근육 찔러가지고 수십 개를 맞춰서 그런 것도 쌀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광고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비적중된 광고 가지고도 현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경마는 꼭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맞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000원짜리 찌라시나 이런 무료 전단지에서 맞출 수 있는 마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배당이 들어와서 그런 하루만 이어진다면은 대끼리를 많이 맞춰서 이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경마도 저배당이 다 신세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마장에 있다가 경륜장을 가면 거지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경마장 계시다가 경륜장 가보세요. 거기 거지가 2배로 더 있습니다. 근데 경륜장 계시다가 가운데 가면 더 많아요. 또 거지가 더 많아요. 왜냐? 배당이 적잖아요. 배당이 적으면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고 출혈이 더 큰 거죠. 작살 나는 겁니다. 그게 완전 인생 망가지는 거고, 경마는 대끼리 100만 개 맞췄다고 난리 부르스 나는 쪽에다가 시선을 두셨다간 신세가 바로 망가집니다. 그냥 고배당 잘 맞추고 중배당 잘 맞추고 어떻게 맞췄느냐 막건 수 없이 좀 그런 막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말 경마 또 11월 1일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월말의 개념이에요. 10월의 마지막 월말 개념. 좀 어지간하면은 배당으로 좀 상황을 보셔야만이 또 경마장 나오실 때 가뿐하게 사뿐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별대박이 또 중심에서 역할을 해드리고 또 적중 영주로
또 진장위원께서 또 타족중에 나오시겠죠. 예, 진장위원회 또 많은 또 ARS 승부처 또 많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 경마 또 부산에서 또 경마를 즐기시는 또 수많은 경마팬 여러분들의 넘치는 건승을 기원을 드리면서 별대박 진실장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